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페셜 에듀에서 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는 홍덕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또 목표를 향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자,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만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 달성에 뭔가 도움이 되고 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기분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동반자로서 자,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앞서 우리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요, 제가 이제, 제15회 시험부터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2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년. 10년이면 강상도 변하는데 저는 무려 2번이나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그만큼 제가 베테랑으로서 여러 번 합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안내, 즉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뭐냐 이건데, 자, 첫 번째, 노후 대책 마련으로 최고의 자격증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즘 정년템이 얼마나 빨리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이 업종은 정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여성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 중개를 할 때 여성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의뢰인들한테도 굉장히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업종을 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중개업만을 위한 그런 일처리가 아니라 이 중개업과 연관된, 즉 부동산 업종과 관련된 다양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배운 지식을 통하여 다양한 업종도 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 경매에 관심이 많아요. 경매 시장도 부동산 업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경매 시장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경락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요. 절차도 잘 몰라요. 권리 분석 매우 까다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그런 사람을 대신하여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아줄 수 있는, 자, 이런 것도 수익으로 낼 수 있는 하나의 업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부동산 관련 기업 취업에 유리하다 그랬는데, 우리 요즘 20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응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학에도 부동산 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일찌감치 자격을 취득하면, 자, 부동산 다른 그런 회사들, 특히 이제 공기업도 그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아마 취업의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유익한 지식을 습득한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고 싶다. 부동산 지식을 모르고 부자 되기는 쉽지 않아요. 자,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많을까 이건데 부동산 지식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신문에서 제가 났던 기사인데 스크랩을 해놓았습니다. 자, 금융권 있잖아요. 자, 시중은행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부자예요? 그 부자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금융자산, 그러니까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한대요. 자, 은행에서 부자라고 하는 기준이 그런데요. 그러면 은행에서요, 이렇게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400명을 조사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자, 한번 그걸 비교 분석한 도표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가? 먼저 금융자산을 보니까 유동성 자금의 16.2%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랄지, 그러니까 현금 그 자체를 보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전히 현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주식에 투자도 하고요, 본드에도 투자하고요, 보험이랄지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어때요? 여기 보시면 여전히 이런 투자는 어때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여기 투자에다 이렇게 다 몰빵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현금을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한번 보십시오. 먼저 거주주택. 그런 말 있잖아요. 똘똘한 집 한 채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어때요?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거주 외 주택. 그러니까 세컨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아니면 빌딩, 상가나 토지 임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토지 임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황금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수익형 부동산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보세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 쪽이 어때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은 금융자산 쪽보다 부동산을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부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투자를 하고 싶어도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남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부동산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해놓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가 부동산에 필요한 엑기스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아주 유익한 공부라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요. 여러분한테 꼭 권하고 싶어요. 물론 이왕 공부하는 거 자격증도 따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공부 자체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러한 유익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시험 준비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2022년도 그리고 작년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시험 응시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1차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2차 시험인데 자, 작년과 올해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응시하죠. 그래서 거의 30만 가까이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다음 연령대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자, 보세요. 40대가 어때요? 가장 많죠. 그리고 이제 30대, 50대가 조금 비슷한데 예전에는 50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30대가 많아요. 자, 그런 무슨 얘기냐? 30대, 40대, 50대 인생의 황금기, 한 나라를 끌어가는 중추 세대가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40대 어때요? 자, 우리가 100세 인생으로 했을 때 인생의 황금기 아니에요? 10대, 20대 1년하고 50대, 60대 또는 70대 1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때의 1년은요, 어때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때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인생의 황금기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뚝 떼어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걸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 아닐까요?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40대, 50대, 특히 또 30대.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 연령대라면 내가 이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혹시라도 고민되시나요? 자, 이 통계가 보여줍니다.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부동산 지식을 위한 이 공부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늦지 않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성별 접수 인원을 보니까요. 자, 1차 시험 보세요. 남성, 여성 비율 한번 2차 시험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거의 50.4, 49.6. 자, 2차도에 53점, 46.9. 그래서 최근에
여성분들이 이쪽에 대거 많이 유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성분들이 지금 이 시험에 점점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도 거의 이제 대부분 여성분들이 차지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요. 자, 솔직히 40대, 50대 여성분들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게 고생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독립해 나갑니다. 그럼 이제 전업주부에서 나도 뭔가 내 생활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40대, 50대 새로운 직업을 가질 때 어때요? 연령이 보장되거나 또는 수익이 보장되는 직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이것만 또 못할걸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어때요?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원하는 그런 성과도 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합격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 이제 이거 볼 텐데, 자, 접수 인원과 응시 인원 달라. 이제 이건 실제로 이제 결시도 있고 그러는데, 응시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을 보면요. 1차 시험은 21.35, 2차 시험은 29.9. 자, 1차가 좀 낮죠. 그러니까 민법과 학계론이 1차인데 1차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합격률이 조금 낮는데, 자,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가까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시자 대비 평균 한 25에서 30% 정도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거 합격률 굉장히 높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아마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얘기 듣고 또 이 공부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매년 1회 시험 응시하고요. 지금 1차, 2차 동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목당 40문제고요. 그리고 1차, 2차 과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은 과목당 40점 이상, 즉 과락 점수 넘어야 되고, 그리고 평균 60이 넘으면 되는데, 현재 우리 시험은요, 원칙적으로 지금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공부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평균 60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이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담당하는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건데요. 먼저 법령을 보겠습니다. 자, 법령은 다시 크게 두 파트 법령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거래 신고 법령인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요,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자, 이것은 놔두고, 특히 이제 이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와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하거나 허가 받으세요 하는 내용,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원래는 각각 별개의 법이었는데 이게 그냥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로 통폐합하여 이 법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규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건데, 실무는요, 크게 이제 일반적 실무와 그리고 이제 개별적 실무로 나누는데요. 일반적 실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무실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 물건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과정, 그 과정에서 하는 우리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요. 그럼 이제 중개 계약이라는 게 체결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겠다는 의뢰인과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죠. 그러면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 실무인데, 이거는요, 우리 법령에서 주로 다 다룬 내용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뭐 따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별적 실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 따로 알아야 될 개별 법률들이 있어요. 그 개별 법률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 개별적 실무다 이러는데, 그럼 어떤 법률이 있나요? 보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등기를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인데 이런 법도 우리가 조금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명법, 소위 이제 명의신탁 하는 거 있죠. 자, 이것도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내세워서 그 사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이런 투기 탈세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과 어때요? 협조를 해서 도와주거나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규제 법령이 있으니까 알고 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들한테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또 너무나 잘 알아야 될 내용이죠.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아마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데 토지보다는 건물이 많고요. 그 건물도 어때요?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잖아요. 그런데 매매 계약도 우리가 많이 중개하지만 실은 임대차 계약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특별법인데 이 내용을 모르고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이 법령 내용에 따른 설명 의무가 있는데 그걸 잘 알고 설명을 해야 중개 사고가 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경매나 공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 목적으로 경락을 받고 싶다. 근데 이제 법령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권리 분석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우리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직접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아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절차를 알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별적 실무는요, 다 개별 법률들 배우는 거다 그러는데 주로 이 실무에서 시험에 출제되면요. 자, 여기 이 법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 내용이 많냐? 많지 않아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부담 없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이 중개사 법령이 실제로 시험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출제되느냐 한번 표를 볼 텐데 자, 크게 이제 세 파트입니다. 공고상 비중이란 말은 시험 출제 아니고 시험 맨 처음에 우리 공고하잖아요. 보통 2월 말까지 하는데 12월 말 정도에 그 다음 연도 시험에 대해서 공고가 미리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공고할 때요. 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법령에서 70%, 실무에서 30% 이렇게 이제 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 달라요. 뭐냐면 법령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령이 새로 들어오면서 법령 부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30회, 31회, 32회 비교 법령은 여전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이렇게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요. 실무는요. 원래대로 30%라면 40문제 중에 4, 32 그러니까 12문제가 출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2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7문제 내지 5문제, 7문제 이렇게 비중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33회 같은 경우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무려 9문제 가장 많았죠. 그리고 여전히 실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많아졌어요. 그동안 5문제 출제되다가 7문제 이렇게 조금 많아졌는데 여전히 이 실무는 방금 앞에서 봤듯이 개별 법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과목은요. 법령 내용을 얼마만큼 잘 분석하여 여러분이 정리를 했느냐. 여기에 승부가 갈린다는 거. 자, 그래서 법령 내용을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3회 한번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식으로 출제됐느냐 이건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32문제입니다. 자, 방금 봤듯이 우리 법령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 자체를 그냥 물어보는 거.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요. 응용 문제입니다. 자, 사례 형태로 낸 문제가 2문제고요. 박스 형태 문제가 19문제.
역대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거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아주 구석이 있는 문제, 또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도 없는 다른 파트에서 출제되는 거.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실무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가끔 우리 교재에 없는 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문제는요, 틀리라고. 출제자가 100점 다 만점 맞게 하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요,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까지 다 맞추겠다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박스형 문제가 19문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실제 기출문제는요, 박스형 문제 그 안 개수가 많아야 3개, 4개. 짤막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단지 이렇게 박스 형태라는 것 때문에 체감은 어때요? 좀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이 박스형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깨달을 거예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박스형 문제가 이제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박스형 문제만 골라서 풀고 있는 자신을 곧 발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푸는 요령을 가지고 쉽고 빠르게 명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는 어땠냐 이건데 상급 수준이 5문제, 중급 수준이 16문제, 그리고 하급 수준이 19문제.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요, 중하급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법이나 특히 세법이 이번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중개사법이 이렇게 조금 쉽게 나와서 고득점 할 수 있는 바람에 우리가 평균 60은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자, 난이도는 조금 이번에는 쉬웠고요. 그 다음 옳은 것은 묻는 형태가 29문제.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묻는 것과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묻는 것 중에 어떤 게 어렵냐면 이게 어려워요. 옳은 것은. 그러면 지문 5개 중에 4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지문이 왜 틀렸는지 찾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어렵게 느껴져요. 자, 틀린 것은 골라라. 지문 4개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무려 옳은 것을 묻는 형태가 29문제니까 물어보는 형태로 본다면 이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29문제지만 이 중에 중급, 하급 수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34에도 이렇게 쉬울까요? 그건 장담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령은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득점 맞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지문 모두를 개수를 셌더니 164개가 나오대요. 그런데 그 중에 140개가 예전에 출제되었던 기출 지문입니다. 또 유사한 지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무려 85%가 예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지문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해도 85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 분석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33의 문제 자,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2차 과목을 담당하는 과목인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보세요. 2차는 이렇게 통 3과목을 다룬데 제1안입니다. 나는요 골고루 60점대 넘어서 합격하고 싶어요. 예, 좋아요. 이거 뭐 특별히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 제2안입니다. 저는요 중개사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고득점을 맞고요. 나머지 과목은 골고루 꽈락을 넘길 정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냐? 저는 제 3안 이걸 권하고 싶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중개사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 고득점 하는 건 이건 기본입니다. 모든 수험생에. 그런데 나머지 과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것을 동등하게 안배를 할 거냐? 그러지 마세요. 아마 수험생마다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이 나오고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공법이 쉽게 느껴지고 어떤 분은 공시법령이 또 어떤 법은 세법이 쉽게 느껴져요. 그러면 다시 자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 둘, 세 과목이거든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더 분류하자면 공시법에서요. 여러분이 지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법. 그러니까 자 등기법 이렇게.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전략적으로 하나 선택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적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래도 됩니다. 나는 등기법을 선택하겠다. 나는 공법. 공법 중에서도 총 6개 법이 있는데 솔직히 한 3개 정도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이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쪽의 점수를 좀 높이고 나머지는요. 꽈랑 넘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분량을 다 공부 안 하셔도 돼. 자, 이번에 세법이 어렵게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점수 안 나와요. 세법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공부했어요. 그럼 똑같이 점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높였어요. 이분은 합격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삼으라. 나는 여기를 50점으로 나는 여기를 45점 뭐 이래도 상관은 없다. 그 얘기.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요. 공부량도 줄고 수험도 훨씬 편하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4만을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페셜 에듀는 자, 어떤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돕겠냐. 자, 이제 이거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통합 이론 특강이 있습니다. 일명 숲보기 특강인데 아마 시중 오프라인 학원에서 하는 기초이론, 기본이론, 뭐 심화이론 해가지고 2번, 3번, 4번 반복되는 강의를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의 시간과 그 다음에 체력적인 낭비를 보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압축하여 하나로 정리하는 거. 이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시간도 전략하시고 또 체력적인 힘 빼는 것도 좀 전략하고 비축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제별 기출 특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도 특강을 하는데 자, 주제별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금쟁이 파트에 초과수수 하지 마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럼 그 초과수수가 중개보수 파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어때요? 정리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주제별 이 파트별로 묶어서 한번 기출문제를 분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또 기출문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주제별 모의고사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별로 모아서 각 파트별로 모아서 이제 그 진도에 맞게 모의고사 형태로 우리가 좀 실전 연습을 또 해보는 겁니다. 뭐든지 실전 연습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 특강인데 이건 아마 과목별로 특강이 필요한 것 같은 건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좀 내가 실력을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실전 키워드입니다. 자,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는데 과연 그 안에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그 키워드를 정확히 체크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어때요? 실수하지 않아요. 주로 시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변형한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차별로 10년간 기출문제를 한번 연습하는데 실전으로 1번부터 40번까지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전처럼 풀어보는 건데 자, 이 기출문제는 우리 해마다 어때요? 법이 바뀌고 개정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 반영하여 자, 34회 시험에 맞게끔 다 변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냥 출제된 내용 그대로 한번 실전처럼 연습해 보세요. 우리 기출문제 좀 전에 분석해 봤잖아요. 33명. 무려 기출지문이 85% 되풀이 되어 출제됐잖아요. 자, 이것은 연습을 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특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꼭 출제될 만한 내용, 엑기스로 한 100문제를 뽑아서, 그러니까 한 2배수 정도 되잖아요. 우리 40문제니까. 그러면 이걸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연습입니다. 실전처럼, 자, 시험장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가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해보는, 자, 실전 통영 특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내가 그럼 다 공부해야 됩니까? 벌써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필요한 거 위주로 골라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일단 어때요? 이론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경향을 분석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같은 것을 한번 풀어보시고, 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이런 특강 같은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한번 점검해야지 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이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강의가 막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런 강좌도 나름대로 개인 실력에 맞게, 그 여건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합격으로 안내한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면 중개사 법령은 이제 제가 담당하니까 중개사법 어때요? 고득점이 나와야 2차 과목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먼저 법령은 꼼꼼하게. 자, 아까 출제 거의 80% 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법정을 하나 꼼꼼하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실무는 응용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는데, 자, 사례 문제랄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실무 파트 있는 게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실무 자체가 사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응용력 좀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암기는 철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거의 암기만 제대로 해도 70은 기본 나와요. 자,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암기를 하되, 암기해야 될 내용을 제가 따로 다 정리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한 A4 3장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장 정도만 제대로 암기해도요, 70점은 무난해요. 자,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경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사례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예상 문제를 통해 이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있잖아요.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막상 시험을 보면 달라요. 그런데 뭘로 여러분은 결과를 판가름내냐? 그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위한 이 모의고사,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 공부는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밴드 활용을 잘 하십시오. 저 공인중개사법 홍덕기. 자, 밴드에서 이걸 딱 치면요, 제 밴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입하셔서 질문하실 때 바로바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하자마자 답변해 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일일이 거기다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찍으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그대로 띄우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파트에 밑줄 쳐놓고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 말만 쓰면 돼요. 그러면 제가 훨씬 더 답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일일이 다 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이건데요. 자, 먼저 풍부한 강의 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벌써 20년째입니다. 저 베테랑이에요.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강의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아마 여러분 숙보기 교재를 보시면 돼요.
이 얇은 교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체계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도요 8, 90점은 그냥 나옵니다. 아마 다른 기본서 그 몇백 페이지 되는 거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 습보기 교재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우리 커리큘럼 그 일정에 따라 공부 분량을 최적화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 부분 암기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제가 암기 비법을 통하여 다 암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험장에 얼마든지 바로바로 답을 체크해서 찾아낼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을 투자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준비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하나하나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 그거 위주로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 강의를 들을수록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제 강의 특징 한마디로 이거예요. 뭐냐? 도의식 설명으로 이해력을 높이겠습니다. 이 습보기 교재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점수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끔. 자, 우리는 바빠요. 바쁜데 수능생처럼 하루 24시간 온통 공부에 몰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시험은 뭐예요? 합격이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출제해야 되는지 기출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대비한 훈련을 제가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제 강의 따라오기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있어요. 합격을 하는데 뭐냐? 이 세 가지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합격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이 목표가 왜 이건 내가 합격했는지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 빠져요. 그러면 그런 걸 극복하려면 내가 합격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여기에 좌우됩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합격에 필요한 게 뭐냐? 좋은 교재입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 좋은 선생님. 이걸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선생님. 자, 이 3박자가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교재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좋은 강사,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합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 공부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자, 갖춰지니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이 말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행운 많이 바랍니다. 자,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운도요.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로또를 일단 사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로또 사지 않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10년, 20년 기도해도 당첨 안 됩니다. 뭐냐? 일단 우리가 어떤 행운의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수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어 있다면 이게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지식이 앞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좌우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년의 시간 결코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저도 응원하고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부분 이 시험 보시는 분들 아까 연령대 봤더니 어때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럼 이 인생의 황금기를 1년을 뚝 떼어내서 투자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끔 그래서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우리 한번 멋지게 화이팅 한번 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죠.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